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부산의 한 공원에서 들개가 사람을 습격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들개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대전 도심에서도 들개로 변한 유기견이 고라니 사냥에 나선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획과 더불어 버려지는 유기견들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흰 늑대처럼 생긴 개 2마리가 고라니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서행하며 옆으로 지나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사냥을 이어갑니다. 당시 개 2마리는 이 산에서부터 고라니를 몰고 빠르게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마리 모두 끊어진 목줄을 차고 있어 유기견으로 추정됩니다. 목줄은 하고 있었고 집 나온 지는 오래된 것 같고 많이 굶주렸던 것 같아요. 배가 홀쭉하고. 무서웠죠. 무서워서 제가 접근은 못하고 일단 멀리서 일단 차량 통제만 좀 했고요. 해당 도로는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곳이라 자칫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위험했죠. 여기가 최소한 80km 정도는 달리는 이 도로라 그 동물들하고 차가 부딪히면 대형 사고죠. 그거. 지난달 부산의 한 공원에서는 들개가 20대 남성의 얼굴을 물어 중상을 입었고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도 개들이 학생들을 위협하는 등 전국적으로 들개 출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들개 관련 민원과 피해가 늘면서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개물림 사고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항목을 추가했고 태안군은 별도의 들개 전문 포획단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포획 같은 사후 대책이 아닌 올바른 입양 문화 조성 등 유기견을 줄이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펫 인구는 급작스럽게 늘은 반면에 펫 문화는 지금 교육이 좀 덜 된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에 대한 관리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죠. 버려진 유기견들이 공포의 들개가 되어 도심으로 속속 돌아오면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지난달 22일 수산물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영업이 중단됐던 서천 특화시장 농산물동과 먹거리동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영업을 재개한 점포는 농산물동 44곳과 먹거리동 6곳으로 서천구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이들 점포에 대한 가스 및 전기 소방 공사를 마쳤으며 상인들도 내부로 진입해 점포를 정리했습니다. 서천군과 충남도는 오는 7일 현대건설과 서천특화시장 수산물동 재건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1년 6개월 안으로 재건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시공능력 19위인 코오롱글로벌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와 관련해 대전 지역 사업장 2곳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코오롱 측은 대전 복명동 사업장은 다음 달 본 PF 전환과 함께 착공과 분양에 들어가고 선화동 사업장은 브릿지론을 연장한 뒤 오는 10월쯤 본 PF로 전환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이처럼 사업 추진 경과를 상세히 설명한 건 코오롱 측의 미착공 사업장 PF 우발 채무 6,100억 원 가운데 대부분이 대전 사업장과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출산 연령대까지 높아지며 부모 퇴직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대전 서구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를 둔 공무직 직원들을 정년 후 최대 10년까지 재고용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당장 혜택을 보는 직원들이 거의 없어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서구청에서 건설 공무직으로 근무 중인 이원우 씨는 최근 둘째 자녀 출산을 놓고 고민이 큽니다. 정년까지 일하더라도 대학 졸업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인데 최근 구청에서 아이를 2명 이상 낳으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소식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아이를 졸업시키고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서구청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 후 최대 10년까지 재고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도입 후 자녀를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된 경우 두 번째 자녀부터는 퇴직 후 2년, 다섯 번째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10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다자녀를 둔 근로자들도 퇴직 시점의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철모 구청장은 현재는 도로와 공원 정비, 환경관리원 등 공무직들만 대상이지만 향후 일반 공무원을 포함한 정년 연장까지 논의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국가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화두가 좀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다만 향후 5년간 혜택을 받는 공무직이 2명에 불과해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우려와 함께 법안이나 조례 개정 없이 지자체장 정책으로 추진돼 정책 연속성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손바닥 뒤집는 또 지킬 수 없는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정책을 의회와 상의 한마디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하고. 지자체가 쏘아올린 다자녀 가정의 정년 연장 논의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원지검 홍성지청은 그제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 대표가 흉기로 피습당한 다음 날인 지난달 3일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차례에 걸쳐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박 의원은 4년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연축지구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개정 등 성과를 냈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대덕을 더욱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대덕구는 친명계 박정현 최고위원과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영순 의원이 공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 단국대병원이 국내 최초로 방사선 뇌수술 장비를 도입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충남 지역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서도 보기 힘든 첨단 의료 장비들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충남의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종양 환자가 치료시설로 들어가자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뒤 저설량 방사선을 입체적으로 투사합니다. 260개 이상의 저설량 방사선 조사장치가 회전하며 돋보기로 태양빛을 한 곳에 모아 종이를 태우듯 종양만 제거하는 겁니다. 기존 뇌종양 수술은 두개골을 절개해 종양을 제거하는 복잡한 수술이었지만 이 장비를 이용하면 출혈이나 통증 없이 불과 30여 분 만에 종양이 제거되고 이틀이면 퇴원도 가능합니다. 부작용이나 합병증 우려가 적은 데다 종양이 제거되거나 축소 또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치료 반응률도 90%나 됩니다. 게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도 비교적 저렴해 뇌종양 수술에 두려움을 갖고 있던 지역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날짜를 잡고 방사선 시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아무렇지 않게 안에 답답한 거 이런 것도 없이 수술을 받게 돼서 고맙습니다. 이 장비는 주로 뇌종양 등 뇌질환 치료에 사용되는데 3차 신경통 등 이상운동 질환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환자 나이나 동반 질환 등 건강 상태에 따라 수술 여부가 결정됩니다. 충남 최대 규모 암센터와 지역 암센터로 지정받은 천안 단국대병원은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해 암 치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가는 지역 환자들의 불편함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 지역은 전국의 사실은 가장 중심 가운데에 있는 지역이고요. 거꾸로 수도권에서도 저희 제팩스를 이용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에서 내려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국대병원뿐 아니라 인근 순천향대병원도 최근 최신형 다빈치 로봇 수술기를 도입하는 등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충남의 의료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최민호 세종시장이 충남도청에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갖고 충남도와 세종시가 힘을 합쳐 충청권을 제2의 수도권으로 도약시키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광역단체는 싱싱장터 등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공급과 소비, 스마트팜 인력 양성, 국제박람회 공동 개최 등에 협력하고 세종 공주 간 BRT가 조속히 구축되는 데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 앞서 세종시는 서천 특화시장 복구를 위한 성금 3천만 원을 충남도에 전달하고 최민호 시장이 충남도 직원들을 상대로 특강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주 설 명절을 앞두고 어떤 선물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치솟는 물가에 경기도 좋지 않다 보니 가성비 좋은 실속형 농특산물들이 설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맛을 돋우는 싱싱한 달래를 정성껏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쌀과 잡곡, 김과 함께 만든 설 선물용 소포장 한 세트입니다. 지난해 처음 출시한 뒤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쏟아지면서 올해는 매출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운산 지역의 특산품인 달래와 쌀을 섞어서 선물 세트를 만들었더니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부터는 대형마트에 많은 양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설 선물 시장에서도 치솟은 물가 상황을 감안해 가성비 좋은 상품들이 매대 전면에 주로 올라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렵다 보니까 좀 선물은 안 할 수는 없고 규모를 조금 줄여서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을 반영해 올해 설 명절에는 소포장 혼합형 선물 세트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사과가 40% 오르는 등 과일값이 치솟자 사과와 배, 샤인머스켓 등을 더한 혼합 세트가 인기몰이 중입니다. 또 감귤류를 종류별로 한두 개씩 포장하거나 값을 크게 낮춘 알뜰 선물 세트도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대 비싼 쇠고기도 포장 단위를 작게 하거나 부위를 혼합형으로 꾸며 가성비를 앞세운 상품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축산 같은 경우는 20, 30만 원 고가 상품들을 이제 10만 원 이내로 소포장해서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는 혼합 세트 위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설 선물 관련 소비자 조사를 했더니 구매 고려 사항으로 가장 많은 35.1%가 가격을 꼽았고 맛은 25.5%였습니다. 구매 예산은 10에서 20만 원이 31.3%, 20에서 30만 원이 28.4% 순으로 지난 추석에 비해 선물 비용을 줄일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물가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의 마음이 설 선물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오늘 오전 태안군 태안읍의 농공단지 내 폴리염화 비닐 재생 공장에서 난 불이 8시간 만에 초진됐습니다. 오전 5시 45분쯤 출동한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4대, 인력 216명을 투입하고 오후 1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기숙사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5명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재 창고에서 발생한 다량의 연기와 폐수로 인한 당국의 방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태풍과 산불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아직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이재민이 충남에 44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여름철 집중호우로 지난 2022년 75세대, 지난해 424세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이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홍성 산불 피해 이재민 31세대 등 44세대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시군과 함께 과일, 한과 등 지역 농특산품으로 구성된 위문품을 이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전기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가 교통약자 이동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역을 기존 대전과 인접시군에서 세종과 충남, 충북 일부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그동안에는 대전과 인접한 계룡, 논산, 금산, 공주를 제외한 충남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충남 전역으로 이동할 때도 환승 없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운영지역 확대에 따라 대전시는 오는 2026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45대를 추가해 차량 가동률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